한번 볼까요? 그러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죠. 도달 전까지 처리하죠. 자, 그러면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예요.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를,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를 얘기해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은 무슨 주의죠? 발시인주의죠.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요. 3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게 뭐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뭐죠? 이것을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실현 이렇게.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그러한 사실이 뭐한 때? 있는 때. 그래서 그러한 사실 안 때가 아니에요. 뭐한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박을 하나 보내면서 마음에 들만 사라 그랬는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수박을 쪼개 먹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은 그건 수박을 산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4번은요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이 사람이 사망했죠. 무슨 말이죠? 의사를 표시한 자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5번요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했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기 전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됐죠? 원칙적으로 이제 이 말이죠. 이것은요. 이 을이요. 편지를 받을 때, 도달할 때 얘가요. 미성년자다. 그럼 이것은 뭐다?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라는 것은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을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편지를 발송했다잖아요. 발송했는데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말은 알기 전까지 이건 도달을 했나 봐요. 그러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요? 4번이요. 사망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66은요 우리 이제 중기사 시험인가 봐요. 민법상 쌍무는 모두 다 무슨 계약이다? 유상인데 반대로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걸 잘해야죠. 사용대차는 무상편무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죠. 사용대차는 이것은 증여하고 똑같죠. 교환계약에서는 보충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한다? 준용한다. 우리가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서만 나온다?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할 때요 위험부담은 쌍무에만 있다 이렇게 하지 유상과 무상을 구별한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5번은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틀렸어요. 우리가 임대차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채권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틀렸죠.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요? 1번이죠. 1번. 알겠죠?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요 동시행이죠. 이런요 무효취소해제 무조건 무슨 관계다? 반환음으로 무슨 관계? 동시행. 딱 암기죠. 수급이는 어쩌고저쩌고 무슨 관계? 동시행.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지체상금 이렇게. 지체상금이란 말이 나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암기해. 지체상금 그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이니까 아니다. 재밌는 말이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다. 매매는 언제나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 그래서 매매 딱 그러면 필요 없어. 무조건 무슨 관계? 동시이행. 딱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임대차에서요 임대차는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인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임차권 등기로 왜 한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4번 동시 이행 아니죠? 미등기죠? 미등기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등기하고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고. 만약에 인도도 있다. 인도 그러면 인도까지도 동시 이행이에요. 알죠? 만약에 여기는 잔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 이행이 돼 있죠? 소유권 이전 의무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동시 이행.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맞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요 갑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지금 갑은 2017년 5월 1일이죠. 5월 1일 날요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2017년 7월 1일요 잔금 날짜죠.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7월 1일이 잔금 날짜죠. 그럼 여기 지금 언제예요? 4월 20일. 4월 20일은 뭐예요? 원시적이죠. 원시적 불능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가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되려면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물건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갑은 반드시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반드시 선의 무과실,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선의 무과실인 을은 그랬죠? 이를 알 수 있었던 과실이죠? 과실의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 무슨 손해배상이다? 무슨 손해? 실내이익이죠.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되죠. 여기 원시적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슨 이익이다? 실내이익을 배상. 실내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기요 5월 1일 날 계약했죠. 6월 1일이니까 이건 뭐예요? 호발적이죠. 갑의 잘못이네. 갑은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실하는 채무자의 귀적사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인데 건물이 지금 불타버렸죠. 소실되다 말은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뭐를 얘기한다? 채무불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3번은요 7월 1일이죠. 잔금 날짜네요. 갑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였으나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뭐라 한다?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자 지체죠. 채권자 지체 중에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일단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 을한테요. 을은요 건물은 없어지고 돈만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대가 위험이 을 채권자에게 뭘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가 위험이 이전한다. 그래서 덤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6월 10일이면 5월 1일 이후죠. 그리고 후발적이죠. 갑의 잘못 없이 갑은 잘못 없어. 건물이 불타버렸어. 갑의 잘못 없이 건물이 불탔죠. 그러면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은 봐봐요. 쌍방의 잘못 없는데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채무자의 잘못 없이 이렇게. 그 말은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요. 알죠? 지금 물건이 지금 을한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아직 안. 인근 야산의 산불이니까 채권자가 잘못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잘못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잘못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받아 못 받아? 돈을 못 받죠. 이것을 대가 위험이라고 하죠. 대가 위험이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을의 잘못이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대가 위험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원래 대가 위험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고. 그다음에 6월 20일 을의 실화죠. 을이 지금 누구죠? 채권자. 매수인이죠. 실화가 뭐죠? 실화가 과실이죠. 을의 과실로 별장이 소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는 말은 대가 위험이 누구한테 이전한다? 을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틀렸어. 갑이 아니고 누가?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에 이해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를 이거는 대가 위험이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대가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 채무자가.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을이 잘못했으니까 을은 돈 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내야 된단 말은 물건을 얻고 돈은 내야 돼. 그걸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물건을 얻고 돈은 못 받아. 돈은 못 받아. 돈은 손해 보죠? 그걸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물건을 못 받고 돈만 줘야 돼. 돈만 주니까 손해죠?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5번. 69번 법정의 조건이죠? 1번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을 말한다? 이행 거절이죠. 자, 그럼요, 이행 거절하고요, 이행 불능하고 4대 요건 뭐가 있어? 첫 번째,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한다는 해제 의사를 표시. 말을 해야 돼. 반드시 해제한다 말을 해야 돼. 이 네 가지. 이행 거절이죠? 이행 제공 없이 이렇게.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뭐냐? 이것을 과다채고라고 그래. 우리가 과다채고는 최고이다 아니다? 과다채고는 최고가 아니죠? 최고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 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다. 현저히 과다. 이것을 과다채고라고 그래. 이건 최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없다. 이렇게. 최고로서 효력이 없다. 자, 3번.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 효과를 주한. 상당히 이건요, 별것 아닌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아무튼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을이 잘못이 있어. 을의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하죠? 누구든지 이것만 하면 돼.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하면 무효. 소급해서 누구든지 무효. 언제까지나 무효.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누구? 을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해제 효과가 뭐죠? 무효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 설정 등께 이행 불능, 이행 거절 4대 요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해제를 하려면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 이미 채무 불행이니까. 그럼 부수역 채무가 뭐예요? 협력 의무죠. 토지 거래가 협력 의무잖아요. 협력 의무는 부수역 의무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어. 해제 못해. 두 번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세 번째,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소구할 수 있다. 세 가지. 무슨 말이 나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제는 해제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주된 의무에만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부수적 의무는 두 군데서 안 돼. 해제권 안 된다. 동시행 항변권 안 된다. 부수적 의무는 동시행 항변권 안 된다. 해제권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어떻게 뭐뭐를 암기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70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 성질이 있고요. 왜 그렇죠? 왜 증약금으로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나라는 전번에 모의고사도 봤잖아요. 왜 증약금으로 효력이 있어? 계약금은 우리나라는 불요식 계약이요. 불요식 계약이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은 서로가 달리. 그럼 여러분 봐봐. 말로 서로 얘기해봐. 그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이기해요? 말 빠르고 목소리 크고 성질 더럽고 이런 사람이 무대뽀가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왜요? 말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죠? 그런데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금이 왔다 갔다 통장에 입금됐다 이 말은 그냥 남의 돈을 남의 통장에다 입금시킨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걸 입금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빼박이죠. 알겠죠? 이건 뭐 빼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증거가 되는 것이다. 증약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금은 언제 주는 거죠?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줘요? 체결하기 전에 줘요? 체결하기 난 후에 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체결시죠? 체결 전에 줄 수도 있고 체결 후에 줄 수도 있고 좋은 물건이면 먼저 땡기죠. 불안하면요 나중에. 알죠? 그래서 그것도 다 계약금이다.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는 언제 하는 거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뭐하기 전까지? 이행하기 전까지. 일부 이행에 착수. 그러면 인생 끝났어.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더 이상은 해지가 안 돼. 그래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알겠죠? 4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을 하기라는 특약이 없죠. 없으면 실제 손해죠. 그런데 위약금 특약이 있다? 특약이 있다 그러면 뭐다?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는데 이 손해배상 예정이 너무나 과다하다.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이고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돼.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를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됐죠 지금? 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 있어서 당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유동적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계약금의 배액이란 말은 아직 중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 알겠죠? 있든 없든 중도금 전까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 허가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럼 안 된다. 정답 몇 번? 3번? 자, 71번.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랬죠? 담보책임이죠? 자, 전보타인이 걸리죠? 봐봐. 여기 봐봐. 전부가 제3자 병소이다. 제3자 전보타인, 일부가 제3자 일부타인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전보타인 그러면 여기 이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보려면 헷갈려. 전보타인은 항상 우리가 먼저 대금감해, 그다음에 계약 해제, 그다음에 뭐겠어? 손해배상, 제척기간 이렇게 있잖아요. 제척기간은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선인 경우는 언제? 안날.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악인 경우 계약 체결 한 날이잖아요. 알겠죠? 이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보타인은 대금감액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대금감액 어디만 나와?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나온다고. 그래서 대금감액 없다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암기해야 돼. 알겠죠? 암기라고 하니까 두 문자를 따는 걸 암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문자는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두 문자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건 신경 안 쓰는데 두 문자가 아니고 머리에 집어넣으라고. 알겠죠? 뇌에 좀 새기라고. 대금감액 돼안돼. 여러분요, 공부하는 습관이 항상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될 까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60점 내가 한번 그때 이러면 그때 한번 시험 한번 봤죠. 시험지 다 나눠주고 1분 이내에 40문제 찍으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때 보면 다 몇 개 맞아요? 8개 맞죠? 8개에서 10개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찍잖아요. 확률 20%예요. 5개 찍으면 한 문제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요 몰라가지고 뒤에 막 찍잖아요. 그럼 한 문제 맞는 거라니까요. 5개 찍으면 3개 찍으면요 안 맞을 수 있죠.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찍은 거 다 틀렸다고 씩씩거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 찍을 때 맞다는 사람이 있죠. 그거 대단한 확률이죠. 아주. 알겠죠? 그렇잖아요. 하나 찍으면 하나 맞으니까 100%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찍는 게 맞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바꾼 게 또 틀린 것이고 이게 참 애매하죠. 이게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암기해. 알겠죠? 감회가 안 돼. 자, 해제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손해는 누구만? 선이인데 무슨 이익? 이행이익 배상. 제치기한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그걸 보고 이걸 봐. 먼저 이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이걸 봐야지. 이걸 보고 생각하면 헷갈려. 담보책임은. 알겠죠? 전보타인이죠?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오, 됐네.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알겠죠?
일부 타인은 이제 봐. 일부 타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근감해. 선인 경우, 그 다음에 선인 경우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선악이니까 선악. 대근감은 선악이죠? 일부 타인의 권리만 선악이에요. 여기 봐봐. 일부. 악의의 의도 손해배상. 악이 손해배상 누구만 된다? 선이. 그래서 틀렸네. 우선 지금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종류로 지정했다. 종류로 지정했다. 581조네. 종류로 지정했다. 그럼 대근감액은 일부 타인하고 수량부족밖에 없으니까, 수량부족밖에 없으니까 없어. 해제는 누구만? 선이 무과실이야. 이건 선이가 아니에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손해배상도 뭐다?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 여기는 몇 개월이다? 6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 근데 여기는 또 뭐가 있다? 종류는 딱 하나가 있어.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이게 딱 하나가 있다고. 이걸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것은 종용으로만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 완전물 급부를 청구했죠? 완벽하죠? 완벽하니까 뭐가 없어? 두 개가 없어. 뭐가 없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어.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완벽하니까. 선이고 무과실이라고. 알겠죠? 완전물 급부 청구. 몇 개월 이내? 6개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판례가 종류로 지정된 경우 손해배상은 6개월의 재책기한과 또 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알았죠? 재밌는 말이죠. 여기 계약 체결시라고 되어 있죠. 계약 체결시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시험에는요, 이거 추정을 한번 나오고 이것을 본다로 해서 틀린 걸로 나왔어. 본다. 추정한다, 본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계약 체결시가 되려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시가 말이 돼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할 때 가서 돈 받을 수 있냐고. 그래, 여기로 말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바꿔야지.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채권이죠? 그럼 이것을 뭐로 바꿔야 돼? 이것을 계약 체결시 뭐로 바꿔야 돼?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바꾸든지, 여기를 그냥 계약 체결시 그대로 두려면 여기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이렇게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바꾸라고. 변제기에 도달했다, 계약 체결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변제기 이렇게. 이해됐나요? 여기를 바꾸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이렇게. 자, 72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한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요 갑이죠. 갑하고 여기요, 여기 을하고요, 을하고 교환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1억이고 이건 2억이에요. 1억하고 2억하고 어떻게 교환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뭐를 줘야 돼요? 보충금을 얼마나 주기로 했어요? 8천을 주기로 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얘는 1억짜리겠죠, 분명히. 얘는 2억짜리겠죠. 2억짜리 했는데 여기다가요, 을에게 8천만 원 주기로 했죠. 그럼 갑이요 8천 원 주기로 했죠. 그럼 이 갑은요 어떻게 자기 것을 1억짜리를 얼마라고 지금 소개했다는 거예요? 1억짜리고 이건 여기 을은 2억짜리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얼마만 더 준다고 했어? 8천만 더 준다고 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자기 것이 물건이 얼마짜리라고 지금 소개한 거예요?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1억 2천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8천을 준다고 했죠. 이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다 아니다? 교환계약에 있어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거나, 알겠죠?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아? 매매대금. 매매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충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뭐다?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계약서를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쌍무죠. 쌍무니까 여기서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유상계약 뭐가 있다? 매매대금이 있고, 매매대금, 매매비용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 담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 그런데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거 분류식이죠.
불료식이니까 서면의 작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충금은 뭐다?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미지급이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최고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묻는 거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진으로 본 게 지진으로. 그러면 양 당사자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야. 이혼 부담.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 3번은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이고 1번은 불요식 계약이란 말이고 2번은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자,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죠? 여러분,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럼 저당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또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교환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상호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동시이행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다시 무효 취소 해제는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73번 임대차.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여기 봐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필요비? 필요비는요, 전세권하고요, 임대차가 있잖아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하죠? 여기는 누가?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부담하죠? 임대차는 누가 부담하죠?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계약 정성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임대인은 이렇게. 2번.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외가 되죠? 소외가 됐단 말이 뭐죠? 불타가지고 없어져. 지금 쿠팡이죠, 쿠팡? 알죠? 임차 건물이 화재로 쿠팡된 경우, 이 말이죠. 화재의 원인이 지금 화재 원인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죠. 단지 스프링클러가 뭐 1분인가 10분 동안 작동 안 했다, 이 말이죠. 초기에 가장 중요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요, 화재 보험금 받을 때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험금 청구할 때, 화재 보험금 청구할 때요. 알죠? 화재 원인이 불명이죠. 그러면 누가요?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점유했다가 인도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인도할 수 있어, 없어? 불탔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알죠? 그래서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3번은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얘기했죠? 임차인의 특수목적.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상물하고 부속물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5번,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알겠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요? 옳지 않은 것은 여기 5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사할 수,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아직 남았어요? 답이 없어. 자, 중추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키라. 그럼 5번이 없다. 안 했다기 하지. 계속 5번이라고. 나는 그게 아까 계속 5번인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키를 했죠? 그럼 뭐예요? 중축은 줄거. 아까 말한 중축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다? 부속이다. 아니, 부합이다. 우리가 판례가 중축 부분은 아무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기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증은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키라는 약정, 임대인 소유로 기속키라는 약정, 비용을 포기한다는 약정으로서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비용을 포기한다는 약정으로서 유효이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 몇 번? 아니, 정답 몇 번이냐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번 맞죠? 2번이요. 화재원 불명이다.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고, 3번은요. 오로지 특수목적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행사할 수 없다. 약정은 비용의 포기로서
내용이 포함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유효이다. 맞는데? 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술한 약정은 그러니까 비용으로서 유효이고,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임차인이 부속물 지상무 요청을 행사할 수가 없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물 지상 부속이라면 이건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재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일 때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고, 임대인은 계약 전송 중 사무실에 필요한 상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답이 없네요. 알겠죠? 전부가 맞네요. 알겠죠? 답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죠? 동의 없는 거 우리 오늘요, 오전에 강의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다 알겠죠, 이제. 자, 전대했다. 봐봐. 갑은요, 병의 건물을 임차해. 병의 건물요, 갑이네요. 그래서 여기요, 을에게 이렇게 했네요. 을에게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동의를 얻고 여기는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거죠. 하나하나 따져야 되겠죠.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다. 전대차는 동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 무조건 유효. 왜냐하면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지 성립 요건이 아니잖아요. 동의가 없어도 유효이다. 알죠? 1번 맞죠? 2번 동의를 얻어 전대했죠. 동의를 얻어. 그런데요, 갑과 병의 합의로 갑하고 병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켰다 할지라도 전착부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자, 3번요. 임대차 및 전대차 간이 모두 만료가 되죠. 을이 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이래 됐죠. 을이 병에게 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원래는 을은 갑에게,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그런데 갑이 직접 병한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반환음으로 뭐 한다? 면한다. 이렇게. 4번 갑의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으로 병이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지하죠. 그러면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죠. 을에게 특별한 사항이면 을은 봐봐. 갑이요 채무불이행이 됐어. 이익이 연체를 했어.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를 했어. 그럼 어떠나 전차권도 원래는 소멸해. 동의가 있고 끝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러면 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해. 그랬더니 을이 뭐란다? 을이 내가 갑한테 보증금 받을 게 있다. 보증금 안 주니까 나는 나한테 줄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보증금은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지 병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병의 동의로도 갑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죠. 자, 봐봐. 을이요. 갑의 동의를 얻어서 갑으로부터 매수했죠. 그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구한테 하면 안 되냐? 이런 말 안 돼. 여기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다. 부속했다. 그건 돼, 안 돼? 안 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든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했든지. 그런데 부속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반드시 임대인. 근데 우리 기출문제로 뭐라 그러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 그럼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니 있다 없다가 틀렸어. 정답 5번. 잠깐 쉬었다가요 가득이나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할 거예요.